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전투력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용해를 러시아 특사로 보내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짚어볼 김정은의 의도인데요. 판례를 통해서 첫 번째 의도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속셈 첫 번째입니다. 네, 최용해 특사 카드 이 시점에서 꺼내든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북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네. 소위 말해서 지금 한, 중, 미 지금 주변국에서 포위를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뭐 냉전 시절에 그 봉쇄 전략을 보듯이 매우 지금 탈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최대 지지자인 중국이 지금 아무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봉쇄 전략에 대한 탈출구로서 러시아와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일본하고는 지금 뭐 남북자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북한이 예.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 탈출구를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와의 관계는 훨씬 더 훈훈합니다. 뭐냐 하면은 2012년 말 정도에 한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차관, 그러니까 채무.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한 그 협약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뭐 이미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올해 한 5월 정도에는 새롭게 러시아에 차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그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잘 풀려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신동방 정책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크림 쪽을 확보를 했으니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하에 좀 이렇게 좀 부동항을 찾으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결국 러시아도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을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 간 것이라고 보이고 예. 특히 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꺼낸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최룡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 북한 총정치국장과 함께 과연 누가 2인자냐 이런 말이 뭐 소랑설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특사로 가는 거 보면은 2인자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누가 2인자냐의 문제는 좀 이렇게 너무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미 독재 국가에서는 2인자라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은 김일성 시절 이래로 계속 이제 그 해온 지켜온 원칙인데 예. 그래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최룡해가 갖는 위치라는 것, 상징적인 위치라는 것 뭐냐 하면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이끄는 것은 혁명 1세대의 후손들입니다. 예. 그런 혁명 1세대의 후손들의 대표주자로서 나온 것이 최룡해가 아닌가. 그래서 최룡해 자체가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최룡해가 갖는 그 상징적인 위치, 그러니까 혁명 1세대들의 후손들의 바로 대표자다. 이런 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후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원홍이 뭐 실세냐, 예. 그러면 황병서가 실세냐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최룡해가 이런 어떤 혁명 1세대 후손들의 그 대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 특히 보면은 솔직히 최룡해의 태도 자체가 김정은 앞에서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남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들은 다 서 있는데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을 뭐 보여준다거나 예. 심지어는 이제 저희 그 전방의 TOD에서 관측된 사안인데 우리 그 제일 가까운 전방 시찰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내려와서 쌍안경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뒤에서 짝다리를 짚고 유일하게 서 있는 게 최룡해였다.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는 거는 뭐 예.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자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기는 혁명 1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혁명 세대들을 대표하고 있다. 아마 이런 그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나이가 좀 어린 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2인자는 안 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최용해에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질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그 세 명이 방남했을 때도 황병서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일 수장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누가 2인자지라고 헷갈리게 하는 예. 그러한 행보들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최룡해를 특사로 보낸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의 기록 영화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록 영화 내용을 보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재미있는 것 같고 황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예. 이 김정은 위원장 지금 보이는 거는 미그 29기고요.
전투기고요. 이륙하는 전투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군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다소 불편한 모습이지만 이 전투기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종석에 앉아 있군요. 예. 바로 여기 이게 지금 미그 29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력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김정은의 속셈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종석에 앉아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봤는데요. 김정은의 의도 두 번째 판넬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그 29를 이렇게 과시한 의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것은 러시아에서부터 도입을 한 기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굳이 연결을 하자면은 예. 아마 이렇게 어떤 러시아의 특사를 보낸 그 이제 최룡해를 특사를 보내면서 예. 이렇게 또 러시아 전투기에 탑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의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사실 이제 그 김정은의 공군 사랑은 좀 유별납니다. 그 이전까지 8월 20일에 공군전로에서 행사를 하던 것을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 11월 29일에 항공조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 생일 때 조종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 마음을 가다듬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공군을 강조를 하면서 나는 이 미래 항공력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다라는 예. 모습을 되게 이제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그 29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재원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남북 전투기 비교 미그 29기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 1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6대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많다 한 40여 대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네. 최소한 16대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미그 29기가 뭐 4세대 유일한 4세대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것이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들어온 기종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20년 이상이 지난 기종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한 것이 F-16입니다. 아, F-16. 예. F-16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사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항공기는 아무리 첨단이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은 저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4세대 전투기라고 해도 예. 이미 굉장히 낡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지금 북한이 한 800여 대 이상의 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 4세대 전투기는 지금 뭐 한 20대 정도의 예. 그 미그 29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 46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30여 대가 4세대 전투기입니다. 예. 차세대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군력의 이제 남북 차이가 이제 상당히 크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미그 29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거슬린다고 할까요?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북한 무인기라고 좀 할 수 예, 있는데 조잡해서 더 위협적이다 이런 예.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픽 보면서 이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벤 잭슨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김정은의 깡통 공군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북한의 무인기는 조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군사적 혁신, 남한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인기는 탐지되지 않고 방공망을 뚫었다. 좀 상당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이 빈라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빈라덴이 만약에 휴대폰을 썼다면 위치를 찾았을 텐데 예. 휴대폰을 쓰지 않고 단파 라디오 같은 걸 사용을 하니까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부분의 현대 군대들은 최첨단 기술들을 중시해서 적군도 최첨단 기술을 쓸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의 네. 원시시대 수준의 무기를 사용을 네. 할 경우에는 이걸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잘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세대 전투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2세대나 3세대 전투기들인데 네. 이런 낡은 전투기를 예를 들어서 무인기로 만들어서 수십 대를 혹은 수백 대를 갖다가 보냈을 때는 네. 이때는 우리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그 상당히 그 맞는 말이라고 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북한 전력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계속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판넬 네. 내용입니다. 김정은의 속셈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북핵
어디까지 온 겁니까? 소형화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긴 했는데요. 실제로 소형화가 된 건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소형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미사일에 실을 수 있냐의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스커드 미사일의 모형인데 미사일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유도부와 탄도와 그다음에 추진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유도부 말고 요 탄도 부위에 얼마만큼의 이 작은 크기로 이 핵폭탄을 넣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네. 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80cm 정도 직경에 그다음에 한 높이는 1m 이하입니다. 예.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미 북한은 3차례나 핵 실험을 했고 그 어떤 이 핵 개발을 한 지 이미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소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축적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급 추적 시간에서는 이 김정은의 속내, 과연 뭘까 4가지 포인트를 둬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속과 안정,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김정은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3주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맞이해서 김정은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을 두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의 속셈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